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극장가에 서울의 봄 뭐 아주 열풍이죠. 이게 세대에 상관없이 특히나 또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는 요 시점 기준으로 500만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 개봉할 때까지만 해도 그 손익분기점이 460만이라고 그랬었는데 네. 가능할까라고 했었는데 뭐 분위기 굉장히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000만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심박수 챌린지하고 심박수 인증샷 챌린지. 올라오고 저는 이제 외국 반응 보고 있는데 제일 웃긴 게 중국이에요. 중국엔 뭐 실제로 이게 개봉을 할 일이 없잖아요. 네. 할 수도 없고 근데 막 평점 올라오고 중국에서? 네, 영화가 어떻다가 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하는 얘기가 댓글만 달린 얘기가 이제 번역을 받지만 왜 우린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느냐 라는 식의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부러우면 중국도 소재가 많아요. 예를 많죠, 들어서 천안문 항쟁 다뤄보면 웬만큼 나오면 지금 그 해에 아카데미부터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라는 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인가. 그럼 네. 중국 보면 잘 알 수 있죠. 중국처럼 소재가 많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네.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200과 두부를 보유했던 나라였는데 음. 참으로 안타깝고 뭐 한심해 보이고 뭐 자업자득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근데 서울의 봄 얘기하면서 중국 얘기할 줄 몰랐어. 네, 아주 깜짝 놀랐네요. 근데 그게 서울의 봄이 대한민국 외에는 아직 개봉되는 나라는 없죠. 네. 공식 개봉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 일본인의 뭐 또 미국인의 이런 뭐 반응들 이야기 해외 그게- 반응들도 있긴 그건 있으니까. 그거고 네. 네, 저는 뭐 그거에 이제 반신반의하는 입장이고 그걸 떠나서 밀리 매니아의 입장으로서 그 영화를 좀 남다르게 봤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고 또한 또 N차로 봤습니다. 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또 안 본 안 척하면서 바빠요 요새? 네? 안 바빠요? 바쁜데 안 사람이 보고 싶다 했는데 그러니까 안 본 척하면서 N차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뭐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분석 그리고 다양한 감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아무래도 밀떡이다 보니까 네. 밀떡이 굉장히 적합한 영화가 아니냐. 일단은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로망이 있는 민무늬 전투복이라고 부르죠. 그게 로망이에요. 왜냐면 이제 얼룩무늬 입었던 사람들한테는 제가 들어갔을 때가 이제 민무늬가 끝나고 얼룩무늬를 받을 시점이고 잔재는 그 야상만 민무늬였어요. 야상은 민문이었어요. 네. 저는 뭐 다 얼룩이었고 CS복이 민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7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의 배경이 79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2.12 반란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감독의 어렸을 적 받았던 그렇죠. 네, 그 느낌. 감정 같은 것들이 네. 거기 있는 것이고 궁금함 뭐 이런 그리고 거. 사실관계들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비어 있는 시간들을 상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 대치했으면 어땠을까? 또 그리고 또 그 국방부 벙커 안에서는 어땠을까? 뭐 등등등 뭐 다양한 거기다가 이야기들. 감독의 어떤 극적인 어떤 그렇죠. 긴박감 이런 걸 근데 끌어올리는. 편집을 진짜 잘했어요. 와, 편집 진짜 잘했더라고요. 사실은 뭐 직접적인 뭐 교전이 있다든지 이런 장면은 몇 카트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박하게 편집을 해놔가지고 그 12월 12일 그 밤 9시간을 마치 내가 같이 이렇게 막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까지도 들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사실 실제와 영화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오히려 반대로 영화가 그래도 좀 더 액션이 많았다는 거는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모티브가 됐으면 그 사건 자체가 그렇게 뭐 총격전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산발적인 그렇죠. 몇 가지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네. 전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더 좋았어요. 그래요. 밀리 매니아들, 밀떡들 입장에서 서울의 봄 어떻게 보셨을까? 난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보셨을 테니까 뭐 다른 거 싹 다 걷어내고. 네, 우선 감독이 이야기했듯 밀리터리가 기반이 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고증도 해야 될 고증도 테고. 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상호 기자 네네. 그분도 참여를 했다. 친분이 있는 이제 유승환 감독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 태상호 기자가 거기 이제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도 유심 있게 봤어요. 야하. 아무래도 어허. 밀리 매니아이기 때문에.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그 기준점이 영화가 됐죠. 나오고 안 나오고에서의 기준점이 됐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화로.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화로서는 어떠한 측면의 종합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야겠지만 이 영화가 기준이 아닐까를 정도로 정말 고증이 잘 됐더라고요. 특히 전군 지휘관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거기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 각 군의 복장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그 당시 그것도 79년을 그대로 재현한 거라서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문받고 그랬던 영화 아닌가 해서 너무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뭐 실제 그 12.12 때 동원됐던 뭐 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공여단이라든지 그 숫자들은 바꿔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만 뭐 3공수인데 4공수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영화가 제작이 그게 됐죠. 아쉽죠, 사실은. 제작이 됐고 또 뭐 등장 인물들도 이름을 다 조금씩 비틀어놨잖아요. 일단 뭐 대표적인 게 전투광이니까 그 이름은 잘 지었어. 진짜 잘 지었어요. 광이잖아. 이게 왜냐면 그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쨌든 실존 법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되는 거고 이게 그 또한 또 한계일 수 있는 거예요. 영화 네. 제작을 하면서 이런 걸로 이제 태클이 걸리기 시작하면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배우 캐스팅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감안했겠습니다만은 다른 관점도 좀 보여요. 어떤 거냐면 우선 극적인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각색을 하거나 또 상상력이 동원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물들의 이름도 좀 바꿨다는 네.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재밌게 본 건데 실제 인물이 장태환 수경사령관 그렇죠. 그 이태신 수경사령관 역에서 그 이태신 수경사령관이 이제 반란군과 맞서기 위해서 광화문 쪽으로 진출하잖아요. 그때 왜 어떤 살짝 장면이 보였잖아요. 이순신 장군님 그렇죠. 동상을 예. 그러니까 이 끝에 신 가운데만 다르네. 차용했고 가운데를 이제 태자를 썼죠. 이렇게 해서 네. 이태신이구나. 그냥 영화 보면서 그건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재미도 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했잖아요. 뭐 전두환은 전두광, 노태우는 노태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수경사령관만 이름을 바꾼 게 조금 이상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거기에다가 가장 각색이 많이 됐던 게 수경사령관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알겠는데 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름이 두 글자나 바뀐 거 아닌가. 뭐 이름 바뀐 거라고 하더라도 실제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실 영화 끝나고 나서 다들 그 정상호 역할은 누구였을까? 정승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일평은 누구였을까? 허화평이구나. 뭐 이렇게 다들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관련 뭐 인터넷 짤이라든지 밈이라든지 엄청나게 생산됐고 유튜브에는 또 그걸 해설해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많은 흥행을 했다는 거. 보통 다른 영화 같으면 이렇게 복잡한 해석을 하거나 뭐 다시 찾아봐야 되거나 이런 영화가 흥행하기 좀 그러지 않을 어렵죠. 수도 있는데. 예. 왜냐하면 영화관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 그냥 머리 식히러 가는 거지. 이걸 또 공부하러 가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만큼 12.12 반란을 다룬 이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이 뭐 여러모로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중국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동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지금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90년대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7, 80년대 그 엄중했던 시기를 잘 모를 거고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학교를 가는데 버스가 최루탄을 맞아 서버렸어요. 최루탄 연기 때문에. 그래서 난생 처음 최루탄을 군대에서 훈련하기 전 처음 맡아봤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눈물 콧물 나오고 정신 못 차리게끔 어린 시절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나이가 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 과정들을 알게 되면서 새삼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요. 중국이 대한민국 여러모로 따라잡고는 있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저는 이 민주주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터넷에 최근에 가장 많이 떠도는 그 밈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영화로 나열해 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1.26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영화에서 시작해가지고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갔다가 이번에 이제 서울에 보면 나왔으니까 나오고 나서 뭐 1987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영화들. 그 사이사이 영화들 또 몇 편 더 있죠. 택시 운전사도 택시 있고. 운전사하고 저기 화려한 휴가, 뭐 5.18 광주 다뤘던 영화들도 그 사이사이에 있는데 아까 군복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역시 뭐 복식이나 그 휘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각 군의 어떤 디테일들을 살렸다고 해주셨는데 탱크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아 전차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전차에서 조금 저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아쉽네요. 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리턴 롤러 개수가 지금 5개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M48A 그 당시에 또 수경사 전차대대에 들어갔을 법한 기종은 그나마 봐줘서 A1인 것 같은데. 그 이태신 장군이 그 얘기 하잖아요. 수영사에 4대 있어 4대. 뭐 이런 건 얘기하거든. 4대는 아니죠. 더 많았는데 그때 이제 가동됐을 가동 가능한. 네. 그런데 그 전차가 아쉽게도 많은 사료들을 보고 또 사진에도 보면 M48A2C인데 영화에서는 M48A1 내지는 M48A5 아닌가 싶은 정도의 그런 게 좀 나왔고. 굉장히 피곤하게 보네. 그러니까 저도 딱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로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야. 오류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아쉬움. 태상호 기자한테 혼날라. 아무튼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등장을 안 했지만은 M40A1이라는 무반동 총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탑재한 집차죠. M116 집차가 사실은 많이 진군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은 아예 없었다. 보이질 안 않았다. 보인다. 그리고 감독이 어린 시절 뭐 장갑차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뭐 그런 기억이 있다고 했는데 역시 그 장갑차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거는 조금은 아쉽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구공수 있잖아요. 예. 실제는 구공수인데 거기는 아마 8공수로 나올 맞아요. 거예요. 그 8공수, 9공수가 출동했을 때 전차들이 막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그쵸 전차가 등장하죠 거기. 공수부대는 전차가 없죠. 예. 나도 보면서 그건 알겠더라고요. 자, 어쩜 이상한데 왜냐면 그 구공수 지휘관 역할을 맡았던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성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 유명한 그 성우분인데, 근데 지휘관들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아무튼 지금 무기 체제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오류라기보다는 오류는 아니죠. 영화적 상상이니까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저는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 전화라고 봐요. 그렇죠. 모든 게 전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도청하는 그 장면, 실제 그 당시 극 중에서 문일평 실존 인물 허화평이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군의 통신 감청을 했고 그 통신 감청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움직임들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반란군들이 더 유리한 그 사실 녹음돼 있는 그 녹음본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태신 장군도 노다지 전화통 붙잡고 있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렇죠. 당시 상황도 그랬고요. 뭐 그때 뭐 핸드폰이 있어, CT폰이 있어. 예. 지금으로 치면은 게임할 때 치트키 쓰는 거는 좀 다름이 없는 거죠. 저도 그 녹음본 영상을 봤는데 이태신 장군의 모델이었던 그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급하고 야 하지마 출동하지마 안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은 그냥 한쪽에서 다른 쪽 정보를 듣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출동 안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장면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윤성민 참모차장 있어요. 육군 참모차장이 그 별세 지금 영화에서 굉장히 찌질이로 나오는 그 참모차장이 내가 참모차장이야 뭐 그 아저씨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예. 그 B2 벙커 안에서 이제 헛짓거리하는 그 똥장군들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중에. 실제로도 많이 아쉬웠어요. 뭐 그런 소리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 장군이 이제 이건영 그 3군 사령관한테 한 통화 내용하고 그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거기에고 또 하나 참모 차장이 여러 군데 전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 또 한 게 바로 확인해 보려고 구사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구사단 29연대하고 30연대가 한 개 대대씩 출동을 하잖아요. 근데 29연대의 연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거는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영화 전체에 있어서 최고의 명대사 몇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 국방장관이었던 Yes, I am.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부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진짜 다른 데서도 얘기 많이 했는데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 돌려. 난 그게 너무 서글프고 화나고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소름이 돋는 대사였어요. 도감청을 쫙 다 하면서 반란군이 위기에 어느 정도 처하니까 다 돌려. 그러니까 하나회라는 그 코어 조직이 있고
이 하나회와 연결되어 있는 군조직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이게 꼭 지휘관들이 아니더라도 전화 돌려서 군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인맥으로 다 뭘 했다는 거 아니에요. 큰 문제가 됐던, 그래서 군내 사조직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궁금한 게 12.12 관련해서 보면서 반란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허들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네. 전차를 보면서, 전차를 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전차의 엔진음을 듣고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A1인지 A2인지 그게 A2C인지. 그건 아니고 리턴 롤러 개수로 구분하죠. 네, 리턴 롤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상황인데, 그러면 박연희 보시기에 이 반란이 실패로 갈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좀 있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구공수예요. 네, 구공수를 결국은 국방부 지휘관, 그 아까 말씀하신 똥별들이 돌려 세운 거, 신사협정을 전두환하고 하면서 신사협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신사협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입니다. 거기에서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반란인데 그거를 반란으로 안 보고 군대를 돌렸다는 거. 구공수가 만약에 들어가서 국방부에 들어갔었으면 반란군이 거기에서는 이제 포기 가능성이 있었죠. 예. 아마 10중 8구 포기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쿠데타인 걸 다 아는 타이밍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끼리 아군끼리의 교전은 안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군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논리가 끝까지 좀 많이 의아하게 보였던 거는 어떤 면에서 얼핏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은 이게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출동 대부분 안 했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반란군이 심지어 막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라도 막았어야죠. 그럼요. 네. 근데 군의 가장 기본을 다 어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좀 더 좋았던 거는 이런 영화가 흔히 빠질 수도 있는 게 뭐 조금 신파가 들어가는 뭐 영웅주의 같은 그런 거. 건데 예. 아주 적절하게 조절을 하니까 가슴에서 어떤 감동이 넘어와서 사실은 뭐 많은 부분 보고 나셔서 뭐 고구마 100개를 먹은 느낌이 나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그런 감정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감동으로 몰려왔던 거는 배우들이 연기도 잘했지만은 그 대사를 하면서 군인의 신분이 어때야 된다는 그런 대사 그렇죠. 같은 네. 것들 한 두세 군데 있었는데 김진기 헌병감 실제 김진기 헌병감 그 중에서 이제 김성균 씨가 했던 역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진기 헌병감이 했던 우리가 또 이런 반란을 또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군인으로서 그런 대사 거기 기억이 그대로 나가지고 그 대사를 그렇게 바로 옮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좀 감흥을 받았고 정말 많이 감흥받았던 거는 역시 이태신 수경사령관이 마지막에 했던 장면들 그런 대사들 그리고 또 중간에 윤은기 그 구공수 네. 여단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대사들 그럼 군인인데 우리 한 번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네. 할 때 짧은 대사지만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참 군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관용구로 쓰잖아요. 그 극 중에서 이제 김호랑 소령 케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별거 없어요, 사실. 내 지휘관 내가 지키겠다. 군인이 자기 위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이곳이다. 라는 취지의 그 대사가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교전 그 총알 몇 방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뭐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이 지극하게 게 당연한 장면을 뭐 예를 들어서 극 중에 정혜인이라는 최근에 잘 나가는 배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막 부각시키려고 뭐 주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던 게 난 너무 괜찮았던 네. 것 같아. 그래서 뭐 오로지 그런 감정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 아 네.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영화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담담하게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서울의 봄은 다양한 형태의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텐데 오늘 저희는 밀떡이니까 밀리 매니아들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실 좀 성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오늘 저희가 얘기한 나누 부분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댓글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서울의 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예,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뭐해요 요새? 이 요즘 바쁜 글쎄- 분도 보는데. 아, 이거 보면은 너무 열받을 것 같아서 네, 좀 심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검사할 거예요. 예. 야수와 무능이 낳은 음, 이 12.12 반란 사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제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체제가 갖춰져 있지만 그럼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항상 교훈을 그럼요. 삼아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서울의 봄 이야기 나눠봤던 밀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